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오늘은 뉴스민 장관 이후에 가장 아마 지금 건물급 이사가 오셨기 때문에 제가 바들바들 떨면서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슨. 자, 무려 전국혁신당 차규근 국회의원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 차규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거물은 아니고요. 아이고 거물이라니 당치도 않고. 아유. 예, 제가 대구시당 위원장으로서 그렇죠. 또 뉴스민에서 이렇게 불러주셔가지고 네. 이게 감사하고요. 아이고. 예. 이 누추한 곳까지. 아유, 별말씀을. 그 저희 이제 민변 대선배님이시기도 하고, 예. 법조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먼저 이제 첫 이야기를 풀어가기 전에 개인적으로 사실 네.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예, 예. 사실 이게 송사가 뭐 한두 해 된 게 아니라 한참 오래됐지만 무죄 판결은 언제나 기분 좋은 것이기 때문에, 네. 요거 간단하게 좀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딱 일주일 전입니다. 네. 11월 25일에 네, 그 김학의 전 차관 예. 긴급 출국 금지 사건 네네, 항소심 네. 형사 이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네, 1심은 이제 그 작년 초에 네, 그 작년 초죠. 작년 초에 1심에서 무죄는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검찰이 항소를 해서 이번에 이제 지난주 월요일에 네, 그 검찰 항소 기각 그렇죠. 그리고 또 크게 의미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네, 그 1심에서 저와 이광철 예. 전 청와대 비서관은 다 예. 무죄였는데 예, 그 이규원 검사는 이제 대부분 혐의는 다 뭐 네. 직권남용은 다 무죄가 됐는데 네, 그 자격 모용 그 예. 동영사죄 그 관련해 가지고는 한두 개가 이제 죄는 인정되지만 다만 선고유예 선고유예로 네. 이렇게 됐는데 그게 선고유예가 뭐 그렇게 이 가벼운 뭐 형이긴 합니다만은 네. 무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항상 마음에 좀 걸리고 좀 안타까웠는데 네. 이번 지난주 항소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네. 이규원 검사에 대해서도 오. 다 무죄를 야, 선고를 했고요. 또 하나가 1심은 제가 무죄였지만 네. 제가 좀 아쉬운 게 있었습니다. 예, 뭐냐니까 긴급 출국 금지 요건은 충족되지 않아 위법은 했지만 다만 긴급 출국 금지의 정당성 네, 그건 있었기 때문에 직권남용은 아니었다. 네,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죄는 받았지만 찝찝하네요. 긴급 출국 금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위법하다라는 네. 그 부분이 저는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네, 네. 비록 이제 주문은 무죄였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비록 무죄였기 때문에 항소는 못하지만 변론 요지서를 항소심에서 제가 한 200페이지 정도 되는 우와. PPT를 예. 그 해가지고 어우. 이 원심 판결 요 부분이 중대한 법리 오해와 사실 오인이다. 적극적으로 제가 그래서 뭐 PPT도 한 1시간 반 정도 야. 제가 직접 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판결문을 보니까 네. 제가 이제 이 제기했던 부분들이 그 재판부에서 전폭적으로 다 인정을 해 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긴급 출국 금지도 요건을 갖추어 적법했다. 그리고 뭐 당연하게 그러면 뭐 직권남용도 뭐 문제가 안 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네, 저로서는 그 긴급 출국 금지가 적법했다라는 판결 이유를 네. 또 받았다는 점에서 아주 홀가분하고 아주 좋은 저로서는 참 기분 네. 좋은 그런 그 판결이었습니다. 이쯤 되면은 그 수사 담당했던 검찰 누구라도 네. 미안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쯤 되면 지금 예, 1심 예. 무죄, 2심 예, 무죄, 예, 예. 그리고 그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에 네. 징계가 또 그것도 행정소송 이기셨잖아요. 그 직위해제. 직위해제 참. 예, 네, 직위해제. 그것도 그거는 이기셨잖아요. 이제 네. 그것도 제가 1심, 2심 다 이겼고 네. 그거는 뭐 저 법무부에서 상고를 안 해서 네. 그거는 이제 그 행정재판 그거는 이게 네. 그 재판이 판결 확정은 됐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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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거는 확정이 됐는데 형사 사건은 네. 뭐 1심, 2심 무죄가 났는데도 네. 뭐 아무런 반응 보이지 않다가 예. 지난주 목요일인가 금요일에 예. 또 대법원에 상고를 했더라고요. 설거머니 네. 포기를 안 하는군요. 포기를 안 하는. 대법원 판결 나면 사과하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그러게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그 아주 뭐 이렇게 길게 진행되는 거지만 정말 간단하게 그 김학의 전 차관이 그 성접대 의혹이 있어가지고 네. 뭐 물론 그분 무죄 받았습니다. 그때는 의혹이 있었죠. 음. 근데 이제 태국으로 급하게 나가려고 하는 한 2시간 전쯤에
그것도 사실은 태국이 아니라 아니었어요? 저기 저 네. 말레이시아로 이제 급하게 나가려고 했는데 예. 말레이시아 항공은 예. 현장 발권이 안 됐던 겁니다. 어허. 그래서 이분이 급히 예. 현장 발권이 되는 태국의 항공기로 바꿨구나. 현장에서 바로 이제 결제를 하고 예. 이 출국 시도한 것이죠. 그것만 우리가 봐도 야 도피 목적이 확실하네요. 우리가 외국 나갈 때 미리 뭐 다 티켓팅 네. 하고 당연하죠. 그렇게 외국 나가지. 예, 예. 갑자기 뭐 예. 저 짐 후다닥 싸가지고 가가지고 현장 결제하고 외국으로 나가는 경우 없지 않습니까? 그 명백한 도피 목적이네. 아니 여기가 지금 버스 타고 여기 갈까 저기 갈까도 아니고 말레이시아 갔다가 예, 예. 안 된대 태국 갈까 이게 뭐예요? 이거 명백한 어쨌든 외국으로는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그렇죠, 의지가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2019년 네. 3월 15일에 이제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예. 소환을 했는데 이분이 출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고는 이 잠적했다는 네. 소재가 뭐 모호하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막 쏟아졌고 네. 그 다음 주에 이제 뭐 대통령의 이제 엄정 이 수사할 필요가 있다. 예. 뭐 그런 어떤 그 발언이 계셨고 또 예. 법무부 장관도 이제 비슷한 발언을 하시다 보니까 네. 이분이 이제 수사가 기정사실화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자기 이제 금요일 3월 22일 금요일 오. 저녁에 예. 그렇게 이제 공항을 통해서 현장 발권하고 예. 외국으로 도피하려고 시도를 했었던 것이죠. 예. 근데 진짜 이 사건의 패부를 한 번만 딱 찔러보자면 김학의가 아니라 강수영이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겨서 예, 예. 법무부와 검찰이 와 이래가지고 긴급 출국 금지를 만약에 했다면 예, 예. 이걸 가지고 기소하는 검찰이 있었을까? 저는 절대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없었을 것이고요. 네. 저는 재판 받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게 가끔 이제 너무 황당한 수사와 기소였고 예. 저로서는 많은 뭐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좀 많은 아유, 그렇죠.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이고 내가 괜히 그때 네. 이 적극적으로 뭐 업무 처리해서 이 고생을 아. 하나라는 생각도 뭐 저도 인간이니까 네. 뭐 하기도 했었죠. 예.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이 검찰 조직은 네. 만에 하나 2019년 3월 22일에 예. 긴급 출국금 안 했다 그러면 예. 예. 안 한 걸로 해가지고 저를 직무유기로 오. 수사 기소했을 것입니다. 어허. 왜냐하니까 이 사건의 본질은 네. 검찰의 그 이 가장 그 부끄러운 네. 어떤 과거 그렇죠. 에 대해서 이 어떤 그 황골 탈퇴할 수 있는 그런 이 어떤 그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 네. 또 진상조사단 설치해서 검찰이 한번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음. 그런 시도였는데 근데 거기서 자기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그런 치부가 덜쳐지는 것에 대해서 네. 좀 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한 것이죠. 음. 그렇기 만약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만일에 김학의 전 차관이 그냥 출국을 했다. 네. 그러면 아마 이 검찰 조직은 일반 대중 일반 시민들의 어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 출국을 허용한 것에 대한 그 분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마 그 당시 법무부 장관 박상기 장관이나 네. 또 출입본부장인 저를 직무유기로 수사 기소했을 것입니다. 검사가 안 한 게 아니라 예. 법무부가 안 했다. 문재인 정부가 안 예, 했다. 당연히 이 수사 기소 출금지를 했었어야 됐는데 안 해가지고 도피시켰다, 방조했다 해가지고 직무유기로 장관님이나 저를 기소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나. 내가 그때 긴급 출금 안 했다 그러면 네. 직무유기로 기소했을 것인데 만약 그랬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이 후회가 되겠습니까? 자기들 딴에는 예. 거의 뭐 외통수라고 생각하고 이제 꽃놀이패를 쥐고 예. 뭐가 됐든 사람을 조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검찰 조직은 자기 조직에 대해서 네. 어떤 매스를 대거나 자기 조직에 불리한 어떤 조치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 반발하고 거기에 대해서 네. 저항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직무유기로 이 수사 기술을 받았다 그러면 네. 제 스스로 제가 좀 스스로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러겠죠. 좀 자괴감을 느꼈을 겁니다. 네,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저는 뭐 적극적인 어떤 행정을 한 걸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 스스로 정당하고 제 스스로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에 네. 그 재판 받는 과정 내내 그 법정의 공기는 저희 그 피고인 측이 압도했습니다. 네. 그 오히려 본능적으로 원래 느껴지잖아요. 예. 법정의 공기가 오히려 우리 피고인들이 예. 이게 아주 기세가 등등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오히려 검사들이 약간 기가 죽고 그리고 검사들이 하는 그런 질문 내용 자체가 저는 그때 이 생중계하고 싶었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이 주장과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가지고
공소시효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소시효는 원래 수사기가 뭐 책에도 나와 있고 검찰 실무도 그렇지만 공소시효는 그것이 완성됐다는 게 명백하지 않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수사를 해봐야 뭐 공소시효가 이게 뭐 남았는지 도가든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책에도 나와 있고 검찰의 실무이기고 한데 네. 검사가 이 정인한테 그렇게 묻는 거죠. 아, 그 당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게 명백하지 않았는데 왜 수사했냐고. 좀 왜 정말 너무나 이게 어이없는. 정신 나간 질문을. 그래서 저는 네.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야, 저렇게 뻔뻔하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이 이제 기소를 일단 어떻게든 네. 목적을 가지고 네. 답정너 기소를 한 것이었고 그 당시 무리하게. 그러면 그 기소한 이상 그걸 정당하기 위한 모든 논리를 거기에 다 짜맞추는 거죠. 네. 예, 검찰의 이게 정치적인 이 수사의 성격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얼토당토하는 기소라도 기소가 되는 과정까지 수사가 길고 재판도 길고 이 네. 개인이 감당해야 될 엄청난 불이익들이 이거 차라리 징역 가가지고 교도소 사는 것보다 이게 더 고통스러워 이 과정이. 일반인들은 네. 아마 무너졌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저희는 이제 피고인들 3명이 다 이제 법조인들이었지 않습니까? 네. 다 변호사 출신에다가 한 명은 검사, 한 명은 네. 변호사 출신 이제 민정비서관. 네. 저도 이제 변호사 경력이 좀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저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법리적으로 스스로 무장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응할 수 있었지. 만약에 일반 분들이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가끔 재재판할 때도 뭐 저도 가끔 일반인들이 이런 검찰의 무지막지한 수사를 당했을 때 가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네. 진짜 일반인들은 일단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이 부담이 초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수사 기록 자체가 2만 페이지 뭐 3만 페이지 이 정도 되거든요. 네. 수사 기록 이게 분석하고 그걸 정리하고 또 변호인한테 전달하고 변호인이 정리 이런 자체가 너무나 힘든 과정이에요. 그리고 특수부 검사들이지 않습니까? 네, 네. 고도로 훈련된 이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사 검사들 4-5명이 막 이렇게 공세를 펼칠 때는 네. 일반인들은 정말 그 감당하기 어려운 좀 그런 좀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도 그나마 있는데. 그나마 저희들은 이제 저희가 한 것의 정당성을 저희가 이제 네. 좀 스스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법조인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견딜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법원이 남았지만은 이번 문제 사건은 사회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 큰 것 같고 이게 오래 지난 사건이기는 하나 그래도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비난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이 되짚어 봐야 되며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